한영예고 내신의 새로운 시각, 수학 강사 한정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예고 입학을 보름 정도 앞둔 지금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키나 MBTI보다는 한영예고 수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러한 출제 경영에 맞춰 어떤 식으로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오늘 이 설명에는 그런 궁금증에 맞춰 한영예고 내신 분석부터 시작하여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표는 최근 3개년의 한영예고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한 결과표예요. 먼저 2020년도와 21년도를 보시면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5문항, 총합 25문항으로 50분이라는 시험 시간 동안 풀기에는 문항수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난이도별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난이도가 하 또는 중 난이도에 분포되어 있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년도와 21년도 비슷한 출제 양상을 보이다가 2022년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객관식 25문항, 단답형 5문항, 총 30문항으로 문항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시행된 것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4번의 시험 모두 30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또 늘어난 문항수에 맞춰 시험 시간도 80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내년에도 수학이 30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30문항 되게 많다가 아니라 왜 하필 30문항인지, 이 30문항의 시험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고등학교는 4년제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 수학에서 무너지고 재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수시를 쓰는 학생들조차도 이 최저 등급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영예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겪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한 가지 해결책을 내게 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이거예요. 내신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하여 이 수능에 대한 대비를 미리 시작하겠다. 단순히 문항수만 비슷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 부교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년도와 21년도는 각각 듀얼 수학, 올림포스로 시중 문제집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2년도는 이 올림포스 전국연합평가 기출문제집이라는 기출문제집을 사용함으로써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겠다라는 교사분들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이 모의고사 연계 문제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난이도 문제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과목도 많고 전공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마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다니 걱정이 벌써 이만저만 아니시죠? 불행 중 다행으로 한영예고 시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교과서와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20년도는 80%, 21년도는 84%, 22년도 90%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부교재와 교과서만 완벽하게 숙지해도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소리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의고사와 유사한 스타일의 시험 스타일을 채택함으로써 시험 시간과 문항수가 각각 80분, 30문항으로 증가하였고, 모의고사 연계 문제들이 늘어남에 따라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부교재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교과서와 부교재를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중점을 둔 부분도 바로 이 연계교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교재를 특히 중점을 뒀습니다.
이 부교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다 보니까 실제 모의고사들을 모아놔서 어려워요. 이 학생들이 스스로 풀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대거 분포해 있기 때문에 첫 1회차부터 4회차 동안 제가 선정한 주요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서 1회독이 진행되는 거고요. 5회차부터 종강 직전까지는 제가 만든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자체 교재는 철저하게 한영예고만을 위한 한영예고의 교재예요. 수업 교재로는 한영예고 5개년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8개년 기출, 다음에 고난도, 강남권 내신 기출들을 넣어뒀고요. 선별 기준은 이 부교재에 사용된 개념과 아이디어들과 최대한 유사한 문항들로 제가 구성해 뒀습니다. 숙제 교재로 부교재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부교재 유사 문제, 변형 문제들을 제가 모아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회독에서 3회독이 동시에 진행되게 돼요.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교과서 주요 문항 그리고 부교재 주요 문항 총정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총 4번의 반복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최소한 4회독은 해줘야 이 연계교재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장에서 연계된 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연계교재만 이렇게 완벽하게 학습하면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문제는 모의고사, 18년도 모의고사 문제예요. 오른쪽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시면 왼쪽 오른쪽 그림이 똑같죠. 근데 그래프만 똑같고 문제에서 구하는 이 값, 이 보기를 모두 바꿔놨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변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공부할 때 이 왼쪽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풀어본 문제인데 왜 풀리지 않지? 하는 당황과 함께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던 문제 중 하나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연계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 연계되는 형태가 예사롭지 않고 이러한 고난도 변형 문제들은 시험 대비 기간에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평소 공부하는 데 있어 가져야 하는 학습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종합적인 사고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고려대학교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대학교인 고려대학교 거리에는 영화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명문 고려대생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기 옆 동네인 성신여자대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성신여대까지 한번 가볼게요. 먼저 안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요. 동묘암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합니다. 동대문역에서 다시 4호선으로 환승을 하고요. 환승을 2번이나 하고도 역을 4개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20살 때 이 고려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 실제로 성신여자대학교에 갈 때 이용했던 루트예요. 제가 시간이 많고 뭐 이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는 서울은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만 타고 움직였거든요. 뭐 실제로 어디든 갈 수는 있죠. 네, 도착은 잘했습니다. 문제는 걸어가도 이거보다 빠를 거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이게 바로 종합적인 사고력입니다. 다시 수학 얘기로 넘어오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문제에 대한 2가지 풀이에요. 자, 똑같은 문제에 대한 풀이라면 당연하게 이 풀이를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냐면
해설지, 이게 해설지를 지금 캡처한 거거든요. 해설지에 이렇게 식으로 줄줄줄 나와 있다 보니까 해설지는 답이다.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만 다들 풀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만 그리고 나면 식으로 한쪽을 채우던 풀이가 단 2줄로 압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업에서 너무나도 강조하는 그래프적인 사고이고요. 수능이 원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입니다.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바라보는 능력,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당연히 한영외고의 고난도 문제들은 이러한 그래프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평소 학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고와 풀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문제를 풀어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능과 한영외고가 바라는 학습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제 수업이 그러한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실전 테스트예요. 테스트만큼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 어머님들도 테스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테스트를 다른 연합반에 가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50분 동안 22문항을 본다면 도움이 될까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영외고는 앞서 말했듯이 타 학교와 시험의 스타일 차별성을 보이고 있죠. 50분의 시험과 80분의 시험은 엄연하게 달라요. 이 80분의 시험은 시간 관리하는 호흡도 달라지고요. 요구되는 체력과 정신력, 집중력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 80분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연습이 없다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에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때문에 우리 한영외고 학생들은 일반적인 모의 테스트가 아닌 한영외고에 맞춤형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제 수업은 80분 30문항이라는 동일한 시험 양식과 함께 한영외고 기출 분석을 통한 한영외고 스타일에 맞춘 엄선된 문제들로 구성된 제가 직접 제작한 한영외고 테스트로 한영외고의 실전 감각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교과서와 부교재의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영외고 출제 방향에 맞춘 종합적인 사고력, 그래프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실전 테스트를 실전과 똑같이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실전 감각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외고 고1 정규반이고요. 3월 4일 개강해서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어뒀는데요. 클리닉 이틀 중에 하루를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체 교재 수업 진행되고요. 아래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모두 제가 오전에 수업을 열어뒀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오전에 수업을 열어두곤 했는데 이렇게 오전에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왜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또 아이들이 종종 투정을 부리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왜 아침에 수업하시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오전에 수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밤에 수업 자료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오전에 수업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오전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이 오전 시간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은
오후에 보지 않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수학시험에 한해서 모두 아침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 수능과 동일한 감각을 가져가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아침에 보게끔 시켜요. 왜 아침에 보게끔 시키겠어요? 그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좋기 때문이겠죠. 이 좋은 거를 고3들만 하게끔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오전부터 열심히 달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설명회가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예고만을 위해 생각하고 한영예고 학생들만을 위해 노력하는 수학강사 한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